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SSG와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74경기에서 30승 2무 4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1무 6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직전 KT전에서도 7대 12로 패하며 마운드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34승 2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1무 7패로 흐름은 좋지 않지만 SSG 상대로는 이번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SSG 선발은 토마스 해치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6점대 초반입니다. NC전에서는 5점 2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지만 아직 피안타와 볼넷이 모두 많은 편이라 안정감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화 선발은 왕앤청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삼성전에서는 2점, 2이닝, 3실점으로 짧게 내려갔고 6월 평균 자책점도 5점대 중반이라 최근 흐름은 조금 불안합니다. 다만 시즌 전체 선발 안정감은 해치보다 왕앤청 쪽이 낮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SSG는 득점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7점이고 팀 방어율도 6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타선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도 2할 2푼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SSG 마운드를 상대하는 경기라 반등 여지는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한화가 6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 열린 두 경기 모두 한화가 승리했고 SSG는 한화 상대로 홈에서 평균 2점대 중반 득점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SSG는 타선보다 마운드가 문제입니다. 해치도 아직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선발은 아니고 불펜 흐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화도 최근 타격이 답답하지만 선발 안정감과 맞대결 흐름에서는 한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양팀 최근 타선 흐름을 보면 무리하게 큰 점수까지 보기는 어렵고 한화가 접전에서 앞서는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한화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두산과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36승 2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모두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한화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75경기에서 41승 1무 3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키움 원정에서 타선이 계속 터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두산 선발은 곽빈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LG전 5점 1이닝 1실점, 기아전 6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했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입니다. 기아 선발은 황동화입니다.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KT전에서는 3.2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지만 그전 한화전과 키움전에서는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6월 평균 자책점이 4점대 후반이라 최근 안정감은 곽빈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두산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이라 안타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힘은 조금 부족합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후반입니다. 팀 타율도 3할을 넘고 최근 키움전에서 장타까지 터지면서 공격 흐름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은 이번 시즌 두산이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기아전에서 곽빈이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만든 기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아 타선 흐름은 확실히 뜨겁지만 오늘은 곽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곽빈은 최근 9위와 이닝 소화가 안정적이고 기아 상대로도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동화도 무너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최근 등판 기복이 있고 두산 타선도 직전 한화전에서 살아난 모습입니다. 잠실 경기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난타전보다는 선발 싸움에서 두산이 버티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산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삼성과 KT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41승 2무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흐름이 괜찮고 직전 LG전에서 13대 6으로 승리하며 타선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43승 1무 2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7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이고 직전 SSG전에서도 12점을 만들며 공격력은 확실히 좋은 흐름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장찬희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하나전에서 3.1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고 6월 평균 자책점도 6점대 초반이라 안정감은 떨어져 있습니다. KT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기아전 3이닝 5실점, SSG전 5이닝 7실점으로 흔들렸고 6월 평균 자책점은 9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LG전 13득점으로 반등했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 타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7점대 초반입니다. 팀 타율도 3할을 넘고 최근 SSG전 시리즈에서도 장타와 집중력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삼성은 KT 상대로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대구 홈 맞대결에서는 두 경기 모두 삼성이 승리했고 평균 9득점으로 KT 마운드를 강하게 공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팀 선발 모두 불안합니다. 장찬희도 최근 실점이 많고 오원석은 6월 들어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초반부터 득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승패에서는 최근 맞대결과 대구 홈 흐름, 그리고 KT 좌완 오원석의 최근 부진을 고려하면 삼성이 다시 한번 타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롯데와 L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31승 2무 4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1무 2패로 흐름은 좋지만 직전 NC전에서 2대8로 패하며 상승세가 한번 끊겼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74경기에서 47승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삼성전에서 6대 13으로 패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여전히 상위권답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나균환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3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키움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홈에서는 6패 평균 자책점 5점대 후반으로 불안합니다. 특히 5월 LG전에서도 6.1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린 기록이 있습니다. LG 선발은 임창규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7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무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6월에도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이고 롯데 상대로도 7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입니다. 다만 팀 타율은 2할 3푼대이고 최근 NC전에서는 5안타 2득점에 그치며 타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후반입니다. 타선이 매경기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장타력과 후반 득점 능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LG가 6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LG가 6대1로 이겼고 롯데는 LG 상대로 홈에서도 1승 2패로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의 최근 흐름은 좋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은 LG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나균환은 시즌 전체 수치는 나쁘지 않아도 홈 경기와 LG전 기록이 불안하고 임창규는 최근 안정감이 확실합니다. 롯데 불펜도 좋지만 LG 역시 불펜과 경기 운영에서 밀리지 않는 팀입니다. 다만 사직 경기이고 나균환의 홈 약점까지 고려하면 득점이 완전히 막히기보다는 중후반까지 점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LG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NC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72경기에서 33승 1무 3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기복이 있지만 직전 롯데전에서 8대2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76경기에서 26승 1무 4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9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고 기아전에서도 4대9로 패하며 연패 흐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김태경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SSG전에서는 2이닝 1실점, 키움전에서는 2점 2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긴 이닝을 확실히 맡기는 선발이라기보다는 초반을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키움 선발은 배동현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롯데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6월 평균 자책점도 8점대 후반입니다. 시즌 초반보다 최근 9위와 실점 관리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입니다. 팀 타율도 3할을 넘고 안타 생산력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실책이 많아 수비에서 흐름을 끊는 장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초반입니다. 마운드도 좋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타선입니다. 안타는 어느 정도 나와도 득점 연결이 부족하고 장타 생산도 많지 않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키움이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척 3연전에서는 NC가 2승 1패를 가져갔고 키움 타선은 NC 상대로도 평균 3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패만 놓고는 NC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경기는 추천 방향을 득점 흐름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NC는 타격 흐름이 좋지만 김태경이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유형은 아니고 키움은 최근 타선 침체가 워낙 심합니다. 배동현도 최근 흔들리지만 키움 타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전체 흐름이 생각보다 크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NC가 흐름상 우위는 있지만 추천은 점수 쪽을 낮게 보는 방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만 추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첫 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6승 1무 3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직전 한신전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등 계기는 만들었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26승 1무 4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전날 요코하마전도 3대1로 잡아내며 마운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요시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히로시마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고 소프트뱅크전에서도 5점 2이닝 2실점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6월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이라 최근 컨디션은 안정적입니다.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요미우리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초반입니다. 다만 원정 평균 자책점은 3점대 후반으로 홈보다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팀 타율은 2할 초반으로 낮지만 홈런과 한 번의 집중력으로 점수를 만드는 경기는 있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요코하마와의 시리즈에서 득점이 크게 폭발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마운드가 버티면서 접전을 만드는 힘은 있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주니치가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야쿠르트는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주니치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했고 홈 맞대결에서는 평균 6득점으로 타선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만 보면 카네마루도 충분히 좋은 투수입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는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득점력이 살아났던 기록이 있고 요시무라도 최근 6월 투구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니치 불펜은 강점이 있지만 원정에서 카네마루가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홈 타선의 한방과 경기 후반 흐름까지 보면 야쿠르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저득점 이미지가 있지만 진구 구장 맞대결에서는 점수가 열렸던 흐름도 있어 득점도 낮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두 번째 경기, 히로시마와 한신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66경기에서 25승 3무 3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1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전날 요미우리전에서도 3대7로 패했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6승 1무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승패 흐름은 좋지 않지만 마운드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도코다 히로키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홈 평균 자책점은 1점대 중반으로 상당히 좋고 최근에도 크게 무너지는 경기보다는 꾸준히 이닝을 버티는 모습입니다. 다만 히로시마 타선 지원이 부족한 점이 계속 변수입니다. 한신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1점대 후반이고 5월 히로시마전에서는 8.2이닝 1실점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정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초반이라 장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중반입니다. 팀 타율도 2할 3푼대 수준이고 장타력이 강한 팀이 아니라 선취점을 내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폭발력은 들쭉날쭉하지만 히로시마보다 타선의 연결력은 낮고 선발과 불펜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한신이 4승 1무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맞대결 평균 득점 자체가 낮고 최근 맞대결 대부분이 1점에서 2점 차 접전으로 흘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패보다 득점 흐름을 낮게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도코다는 홈에서 강하고 무라카미는 시즌 내내 리그 상위권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타선은 전체적으로 약하고 한신도 상대 선발이 도코다라 초반부터 쉽게 대량 득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도 저득점 흐름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리하게 승패를 잡기보다는 점수 쪽을 낮게 보는 방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만 추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세 번째 경기 세이브와 니오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이번 시즌 72경기에서 43승 2무 2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최근 라쿠텐 원정에서 연패가 나오며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니오넴은 이번 시즌 72경기에서 40승 3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지바롯데전에서도 7대4로 승리하며 타선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다카하시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입니다. 홈 평균 자책점은 0점대이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니혼 햄전에서도 4월에 7이닝 무실점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혼햄 선발은 이토 히로미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이고 6월에도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이브전에서도 크게 무너진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세이브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 라쿠텐전에서 연속으로 실점이 많아지며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특히 최근 지바롯데전에서 장타와 집중력이 동시에 살아났고 홈런 생산력도 세이브보다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이번 시즌 세이브가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니오넴도 세이브 상대로 쉽게 밀리지는 않았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선발 싸움에 따라 저득점 접전이 자주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이름값은 양쪽 모두 좋습니다. 다카하시는 시즌 전체로 보면 압도적이고 이토도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쉽게 많이 열릴 경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팀 흐름은 니오넴이 더 좋고 세이브는 라쿠텐전 연패 이후 타선 흐름이 살짝 꺾였습니다. 이토가 초반만 버텨준다면 니오넴이 후반 한두 점 싸움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니오넴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